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화공직 7급 국가직 전달현상 2023년 기출문제 중에 18번 문제 한번 다뤄봅시다. 18번 문제는 너무 자주 빈출되죠. 점수 주려고 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에 주관식으로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쉬워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점도가 0.001 파스칼 세컨드.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죠. 그래서 보통 화공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점도를 단위를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로 주죠. 그 다음에 밀도가 1000kg per 메타 3승인, 그래서 밀도 단위, 밀도의 그 값을 보니까 거의 물에 가깝죠. 그래서 비압축성, 액체란 소리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턴 유체가 수평으로 놓인 길이 1m, 내부 지름 1cm, 즉 0.01m죠. 이거의 매끈한 원통형 도관, 도관은 그냥 액체나 수증기가 흐르는 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자는 이끌 도고, 관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관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내부를 평균 유속 10cm/s로 흐르고 있을 때, 그래서 MKS 단위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0.1m/s고, 그래서 도관의 패닝 마찰 계수, 즉 패닝 프릭션 팩터, 당연히 무차원인 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패닝 마찰 계수와 압력 강화. 원래 우리가 델피는 음수죠. 압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출제위원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치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파스칼로 답하래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늘 시험 문제에서 도관의 내부 벽면은 모두 젖어 있다. 즉 모두 젖어 있다. 이 표현은 왜 좋냐 하면 상당 직경, 즉 상당 직경이 그냥 관에 안찌르, 즉 내부 인너 다이아메타랑 같다는 것을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표시해 준 것뿐이에요. 그거 조심하시고, 또한 흐름은 등원이고, 그죠? 등원이 아니면 좀 복잡하죠. 등원이고 정상 상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완전 발달 흐름이라고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완전 발달 흐름은 뭐예요? 속도 프로파일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완전 발달 흐름은 무조건 측류다 하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완전 발달 흐름은 난류도 해당됩니다. 난류든 측류든 완전 발달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패닝 마찰 계수와 압력 강화 두 개를 물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고 학교 내신에도 내죠. 그래서 완전 발달 흐름, 측류일 때, 그리고 비압축성이니까 액체일 때 패닝 마찰 계수와 압력 강화를 묻는 거고, 정답은 일단 2번이죠.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의 그림을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있으면 관 길이가 1m고, 그 다음에 인너 다이아메타가 1cm, 즉 0.01m죠. 그 다음에 평균 유속 10cm/s니까 MKS로 하면 0.1m/s죠. 그 다음에 점도는 0.001 파스칼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거의 물이라 보면 되죠. 1000kg per 메타 3승. 그 다음에 비압축성이니까 액체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뉴턴 유체. 뉴턴 유체가 의미하는 건 뭐죠?
점성도, 즉 점성계수 뮤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F랑 델피 절대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델피는 음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양으로 계산해 버리는데 출제위원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델피가 음이니까 그냥 절대치 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일단 짚어봅시다. 그 가에 보면 하겐 푸아즈, 하겐은 독일 분이고 포이제우 일레, 스펠링 외울 때는 포이제우 일레가 맞는데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서 포아제라고 발음하면 되죠. 그래서 시험에 늘 나왔던 게 하겐 푸아즈식 적용을 위한 가정, 어썸션이죠. 그래서 필답형에도 묻고 9급, 7급에도 묻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기억, 뉴턴 유체, 즉 점성도 계수 뮤가 콘스탄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비압축성, 즉 액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즉 시간에 따른 축적량 없죠. 그 다음 리을, 완전 발달 흐름, fully developed flow. 그래서 시험에 냅니다. 완전 발달 흐름은 측류뿐만 아니라 난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층이 이제 관의 중심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고개 쌤이 좀 써놨는데, 경계층이 관 중심에 이르게 되면 관 안의 속도 분포가 완성되어, 즉 velocity 프로파일이 완성이 되어 관 길이에 따라 속도 분포가 변하지 않는 흐름. 주관식으로도 묻죠. 학원기사 2차 실기 필답에서. 그 다음 이제 측류다. 그래서 하겐푸아즈의 어썸션 5가지 쓰시오 하면 뉴턴 유체, 비압축성, 정상 상태, 완전 발달 흐름, 측류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전 발달 흐름은 난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시험에 내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이 F, 즉 마찰계수 있죠. 패닝이 처음 제안했다 해서 패닝 마찰계수인데 무차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에 7급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학원기사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암기를 해두세요. 밀도 곱하기 속도 두분의 벽 전달 능력, 정의예요. 꼭 암기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밀도 곱하기 속도두, 즉 2분의 유바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벽 전달 능력, 타우 W. 이때 하참자 W는 월, 벽을 나타내죠. 그래서 패닝 마찰계수 무차원이고 식정의 시험에 내니까 꼭 익혀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다 보시면 맥케이브 책, 웰티 책, 버드 책 각각 표기 방식이 틀린데 하나로 통일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FS를 쓰는데 표면 마찰 손실, 맥케이브 책에서는 하첨자가 아니라 H를 보통 쓰죠. H의 FS. 그래서 표면 마찰 손실 그냥 F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첨자 S는 스킨, 즉 표면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표면 마찰 손실 FS는 로분의 델 PS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하첨자 S를 그냥 생략하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는 로분의 델 P고 4F D분의 L 또 곱하기 2분의 U바 제곱. 그래서 요식 자체로 또 시험에 냅니다. 전개 과정은 선생님 살짝 생략할게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맥케이브 책이나 웰티 책 보면 되고, 그래서 표면 마찰 손실, 기호는 아무거나 던져줄 수 있어요. 출제위원회 의도에 따라. 그렇지만 4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분의 U바 제곱, 요거 시험에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나올 만한 문제,
그리고 빈출됐던 문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fs는 로분의 델 ps는 4f d분의 l 2분의 u바 제곱. 여기서 또 응용이 가능하죠. 어떻게 시험에 내요? 길이당 또는 단위 길이당 압력 강화해서 L분의 델 PS를 또 시험에서 잘 내죠. DL분의 DPS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그 FS는 로분의 델 PS 이퀄 4F D분의 L 2분의 U바 제곱해서 우변에 L을 넘기고 좌변에 분모에 있는 로를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L분의 델 P 또는 L분의 델 PS도 시험에 잘 내죠. 그래서 이 값은 D분의 EF 로 U바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 꼭 외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 FS는 로분의 델 PS 이퀄 4F D분의 L 2분의 U바 제곱. 요거 웬만하면 꼭 암기하시고요. 요거 암기하시면 L분의 델 PS는 D분의 EF로 U바의 제곱. 굳이 암기할 필요 없죠. 그렇게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내는 게 FS는 로분의 델 PS 이퀄 분모의 2와 분자의 4를 이제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D분의 EF U바 제곱 L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엄밀히 말해서는 난류식이지만 측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식만은 외워줘야 돼요. 맨 위에 거 못 외우더라도 최소한 FS 즉 표면 마찰 손실은 로분의 델 PS는 D분의 EF U바 제곱 L. 요거 별표 10개죠. 꼭 외우시고요. 오케이? 난류일 때 마찰 표면 마찰 손실이에요. 측류도 이거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 측류일 때 또 표시해놨죠. 측류일 때는 다른 거 없죠. 우리가 그림으로도 봤지만은 측류일 때는 뭐죠? F가 직선이죠. 그래서 F 대신에 레이놀즈 넘버분의 16, 즉 레이놀즈 넘버가 뮤분의 du로니까 측류일 때는 이 난류 공식 F에다가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식이 FS는 D제곱 로분의 32 뮤U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류일 때의 대표적인 식인 FS는 로분의 델 PS는 D분의 EF U바 제곱 L 하나 외우시고 그냥 측류일 때는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을 쓰더라. 요거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모든 식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공직 7급 준비생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화공기사, 화공직 9급 준비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라고요? 웬만하면 여러 가지들 식 표현을 암기하면 좋지만 측류를 포함하는 난류에서의 대표적인 공식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F가 측류일 때는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다 라는 거 그거만 알면 다 대입해서 측류일 때도 값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답으로 들어갑니다. 패닝 마찰 계수를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레이놀즈 넘버를 직접 구해보면 측류인 게 나와요. 레이놀즈 넘버는 뮤분의 du로인데 대입해보면 측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난류는 절대 F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보통 측류값 묻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값이 측류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도 측류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u로분의 16 뮤. 그래서 뮤가 분자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16 곱하기 0.001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 나누기 내부 직경 MKS로 통일해서 해야 되죠. 0.01 메타 곱하기 U바는 0.1 메타 퍼 세컨드 곱하기 밀도 1000kg per 메타 삼수. 이제 여기서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죠. 원하는 거는 파스칼이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뭐 0.1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 분의 1 포아스, 그죠? 1 포아즈는 0.1 파스칼 세컨드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또 1 포아즈는 0.1 kg per 메타 세컨드. 요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은 0.016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파스칼로 답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냐면 1 파스칼이 0.1 아니 1 포아즈가 1 포아즈 또는 1 포아즈 발음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프랑스 분이니까. 그래서 1 포아즈가 0.1 파스칼 세컨드라는 거 꼭 익혀 두시고요. 만약에 1 파스칼 세컨드는 몇 포아즈죠? 10 포아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단위 환산 점도 관련된 거 익히시면 되고, 또 1 포아즈는 원래는 뭐예요? 1g per cm 세컨드. 쌤이 MKS로 환산해 보면 1 포아즈는 0.1 kg per 메타 s 세컨드. 즉 킬로그램과 메타 단위로 바꾸면 0.1이 되죠. 그래서 1 포아즈는 1g per cm 세컨드 또는 1 포아즈는 0.1 kg per 다시 1 포아즈는 1g per cm 세컨드로도 되고 1 포아즈는 0.1 kg per 메타 세컨드도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단위 환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은 패닝 마찰 계수는 0.016. 그죠? 0.016이 나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무차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었던 게 뭐예요? 압력 강화 물었죠. 그래서 마번을 보면 FS는 로분의 델 P 이퀄 D 제곱 로 32 뮤UL. 요게 측류에 관련된 식이죠. 그래서 측류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난류식에서 풀면 됩니다. 어쨌든 측류식을 아는 상태에서 델 P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하첨자 그냥 S 그냥 쌤이 생략했어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로가 있으니까 없어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D 제곱분의 32 뮤 UL이죠. 그래서 값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값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점도 0.001 파스칼 세컨드, 그 다음에 평균 유속 0.1 메타 퍼 세크, 그 다음에 길이 1메타. 그래서 다른 값 다 주고 길이를 물을 때도 있죠. 관의 길이. 그래서 얼마든지 다 응용이 가능하고요. 직경은 MKS 단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0.01 메타의 제곱. 그래서 단위들 다 없어지면 정답은 32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과 산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닝 마찰 계수와 그 다음에 압력 강화를 우리가 이번에 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2023년 국가직 전달현상 화공직 7급 18번 기출문제인데요. 요거는 화공기사, 그 다음에 화공직 9급, 그 다음 공기업 화공직에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문제고, 학교 내신에서도 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점도가 0.001 파스칼 세컨드. 그다음에 밀도 거의 물이죠. 인 비압축성 유턴 유체가 수평으로 놓인 길이 1m. 길이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부 지름 1cm의 매끈한 원통형 도관 내부를 평균 요속 10cm/s로 흐를 때 이 도관의 패닝 마찰 계수와 압력 강화는, 그래서 단 중요하다 그랬죠. 도관의 내부 벽면은 모두 젖어 있고 또한 흐름은 등온, 그 다음에 정상 상태, 그 다음에 완전 발달 흐름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0.016, 그 다음에 압력 강화는 32.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에서 뭐라 그랬죠? 하겐-포아즈 식의 전제 조건, 즉 가정, assumption 묻는 거 충분히 빈출이었고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의 길이를 낼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패닝 마찰 계수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 강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뭐죠? F는 로우분의 델 P에서 그 난류가 가장 제너럴한 일반 식이고요. 그거를 충류로 해석할 때는 뭐예요? 충류로 해석할 때는 뭐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F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이라는 것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난류일 때 F를 구하려면 뭐 그래프가 주어지듯이 난류일 때 F를 구하라는 것은 그래프가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난류가 일반식이고요. 충류일 때는 뭐다? F를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으로 해서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내는 게 L분의 델 P, 즉 단위 길이당 압력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자주 빈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 하나만 좀 익혀두시면 사실 돼요. 가장 핵심적인 식은 쌤이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S는 하천자 S는 생략해도 돼요. F는 로분의 델 P, D분의 EF U 제곱분의 U 제곱 L. 오케이? 이게 측류도 포함하는 제너럴 식이에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측류일 때는 F 대신에 레이놀즈 넘버분의 16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프 뭐 우리 기본서들에 다 실려 있죠. 레이놀즈 넘버일 때는 선형이잖아요, 식이. 이렇게 해서 쌤이 밑줄 그은 것만 안다면 다른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자면 F의 정의,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까지도 좀 익혀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쌤이 여기서 GC는 안 넣었는데 GC는 어차피 1이죠. 무차원이면서 값이 1이에요. 그래서 GC를 쓰고 싶은 사람은 이제 화공기사 필터평에서 물을 때는 FS는 로브의 델 PS 이퀄 GCD분의 EF U바 제곱 L. 그래서 D 앞에 GC만 넣어주면 됩니다. GC는 중력 환산을, 중력이 들어간 값들을 그 중력을 빼는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GC를 넣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FS는 로분의 델 P는 GCD분의 EF U바 제곱 L,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GC는 1이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화공직 7급 국가직 전달현상 풀어봤고요. 18번 문제. 이 문제는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에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쉬운 건데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